Hi guys! 여러분의 듀오링고 가이드 제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듀오링고가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아마 듀오링고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막상 또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시면은요, 생각보다 바뀐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고 오히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빠르게 여러분에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듀오링고가 그럼 2024년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존 문제 유형 Read and Select 있었죠,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출제 방식이 조금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신유형인 Fill in the Blanks라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새로 또 등장하는 유형은 Interactive Writing이라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제 유형 우리 Read and Write라는 문제 유형이 있었는데요. 요거 대신에 출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여러분이 시험을 실제로 보시면은 정말 다르다라고 느끼실 부분일 것 같은데 기존에 없었던 시험 섹션화가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문제별로 출제가 됐다면 이제는 섹션화가 되면서 문제 유형을 그룹화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순서가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듀오링고 자체가 조금 확실한 구성이 있다. 시험 자체에도 확실한 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서 약간 시험을 대비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 시험이 진행되는 방식 또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문제 유형 Read and Select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정 전에는 여러분 이런 화면 다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여러 단어가 한 번에 뜨고 그중에 여러분이 진짜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리딩 섹션이 나오기 전에 다른 문제 유형들과 섞여서 랜덤하게 약 4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출제되는 순서는 랜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은요. 개정 후에는 한 단어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한 단어가 옆에 오른쪽 화면 보시면 진짜 단어인지 딱 뜨면서 yes, no 이렇게 여러분의 선택지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 여러분 5초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단어당 5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빠르게 보실 수 있는 거는 5초 안에 빠르게 넘어가겠지만 조금 어려운 것들도 여러분이 5초의 시간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시간에 유의하시면서 이 문제는 푸셔야 합니다. 이 섹션의 경우에는 총 18개 정도 또는 15개에서 18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문제 섹션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처럼 순서가 랜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섹션을 쭉 끝내면 이 문제들은 끝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유형 Fill in the Blank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문제 유형은 빈칸의 단어 채우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체는 낯설지는 않죠. 저희가 이제 빈칸 채우기는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한 단어씩 또는 이렇게 여러분이 채워가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에게 한 문제당 20초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20초 동안 여러분이 빠르게 단어를 채워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 섹션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Read and Select 섹션이 끝나고 나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섹션은요. Mixed Language Skills라는 섹션이에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신설된 섹션인데요. 요 섹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출제됐던 문제 유형들을 이제 합쳐놓은 섹션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Read and Complete, Listen and Type, Read aloud 이렇게 세 문제 유형을 이제 원래는 랜덤하게 출제가 됐었다면 이 섹션에 모아서 각각 6개에서 7개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Read and Complete이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중간 빈칸들을 채워가는 문제 유형이었고 그리고 Listen and Type 문제는요. 우리 듣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딕테이션을 하는 그쵸? 그런 문제 유형이었고요. 세 번째 Read Aloud는 이렇게 떠있는 이 문장을 여러분이 자신감 넘치게 읽어보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문제 유형이 한 섹션으로 엮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문제 섹션 고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요. Interactive Reading Section 그리고 Interactive Listening Section이 시작돼요. 요거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 기존에 있던 문제들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요 두 섹션이 끝나고 나서는요. 중간에 카메라 화면 응시 유의하세요 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 보시면 이렇게 Ensure you're always focused on the screen. 항상 화면을 보셔야 합니다 하면서 이런 유의해야 한다라는 화면이 나오고 나서 라이팅 섹션으로 넘어가요. 기존에 이런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뜨면 여러분 당황할 것 같은데 이제 생긴 새로운 장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라이팅 섹션 넘어가는데 라이팅 섹션의 경우에는요. 기존 문제 유형과 신유형을 하나의 섹션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4번에서 6번의 유형인 Write about the photo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진 보고 여러분 묘사하는 문제. 요거가 라이팅 섹션의 첫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기존처럼 세 문제가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Write about the photo 세 문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유형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원래 read then write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신유형 interactive writing이라는 문제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뀐 거는요. 우리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일단 write about the topic below for 5 minute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단은 read then write처럼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고 이게 끝났다 해서 끝났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답변과 관련된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영작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우리 3분, 3 minutes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3분 안에 후속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즉 인터랙티브 라이팅 문제 같은 경우는 한 세트에 총 2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라이팅 섹션 끝나면은요, 스피킹 섹션으로 넘어가요. 스피킹 섹션은 뭔가 새로운 유형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는 기존 문제 유형들을 하나의 섹션으로 묶어두기만 했어요. Listen then speak 나오고요. 그래서 요게 기존과 마찬가지로 2문제 출제가 되고 첫 번째 문제와 섹션 마지막 문제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순서로 등장하는 문제 유형은 Speak about the photo.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read, then speak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섹션으로 스피킹 섹션이 묶이고요. 그리고 나서 writing and speaking sample 이거는 변화 없어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